저는 올해로 30살, 작년 봄에 결혼해서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입니다. 한참 깨가 쏟아지고 집안 어른들 이쁨을 한몸에 받아야 하는 시기인데 시작부터 지금까지 뭔가 삐걱거리고 있네요. 저는 우리 친정에서 외동딸로 태어났고 당연히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죠. 재작년 가을 친정부모님에게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다고 처음 말씀드렸을 때도 엄청 섭섭하게 생각하시면서 뭐하러 일찍 결혼하냐고 아빠 엄마와 좀 더 살다가 시집가라고 하실 정도였어요. 그래도 결국엔 결혼 승낙해주시고 축하해주셨지만 결혼식 날 엄마는 물론이고 아빠까지 눈물을 보이시는 바람에 저도 눈물 참느라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위로 형이 하나 있고 아래로는 아직 시집 안 간 여동생이 있습니다. 아주버님은 저희 결혼하기 2년 전에 먼저 결혼을 했고 신우는 약간 늦둥이라서 저보다도 2살이나 어리기 때문에 아직 시집은 가지 않았어요. 제 남편이 중간에 끼인 둘째라서 그런지 비슷한 나이 또래 남자들에 비해서 조금 더 어른스럽고 평소에 참을성도 많고 화를 잘 내는 성격도 아니에요. 얼마나 꼼꼼하고 알뜰한지 저희가 맞벌이를 하면서 집안 돈 관리를 전부 남편에게 맡겼는데 매달 엑셀 파일로 수입과 지출을 전부 정리해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줄 정도예요. 지금 일주일 단위로 생활비와 용돈을 남편에게 받아가며 살고 있지만 하나도 불편함이 없고 오히려 제가 약간 계획 없이 돈을 쓰는 편인데 남편 덕분에 차근차근 모을 수 있어서 좋아요. 남편에게 시댁 집안 이야기를 많이 듣진 않았지만 제가 이 집안에 시집와서 지금까지의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시부모님께서 첫째는 장남이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셨고 막내 신우는 막둥이의 유일한 딸이라고 오냐오냐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남편은 중간에 끼어서 크는 바람에 학창시절부터 교복과 옷은 대부분 형에게 물려받아서 입었고 집에 좋은 게 있으면 막내 여동생에게 양보하며 살았더라고요. 삼형제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른이 되었지만 어릴 때 성격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아주버님은 집안에서 비싼 고액과외도 붙여주고 학원도 많이 보내서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을 나왔지만 좋은 회사에 취업이 번번이 실패하고 이름도 모를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적성에 안 맞는다고 1년 만에 때려치우고 나왔대요. 그 뒤로 시부모에게 현금 지원 받아서 치킨집을 차렸는데 장사는 그럭저럭 괜찮은지 아주버님 내외 두 분이 같이 운영을 하면서도 그럭저럭 형편은 나빠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시댁 집안의 막내 신우는 어릴 때부터 허파의 바람이 잔뜩 들어서 20대 시간을 허송세월로 날려버렸습니다. 아나운서 되고 싶다고 해서 비싼 돈 주고 학원 다니면서 시간 낭비하고 제가 아가씨 인스타그램 보면 맨날 남자들 만나서 놀러 다니기 바쁘더라고요. 아직 나이로 보면 그렇게까지 늦은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도 직장 구할 생각 안 하고 시부모에게 용돈 받아서 쓰고 있는 걸 보면 이제는 스스로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신우는 물론이고 시부모님조차 조금 더 하다 보면 아나운서가 될 수도 있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용돈 주면서 아무 잔소리도 하지 않더라고요. 신우도 이제 30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즐기면서 살 수 있을지 그 이후로도 시부모가 계속 책임져 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두 형제 사이에서 저희 남편은 시부모님 관심 밖으로 밀려나서 예전부터 자기 앞가림은 스스로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시부모에게 손 한 번 안 벌리고 지방국립대 4년 동안 전부 장학금 받으며 대학까지 졸업했어요. 대학 다니면서도 주변 학생들 과외해주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활비와 용돈을 스스로 벌어서 해결했고 졸업하자마자 공기업 취직해서 지금까지 작은 사고 한 번 친 적 없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도 시댁에서 결혼할 때 못했으라며 고작 1,000만 원 주신 것이 전부인데 아주버님 장가갈 때는 그래도 장남이라고 30평대 아파트 전세 얻어서 주셨어요. 1,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고 보태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하는 일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집도 안 간 백수신우가 작년에 차 필요하다고 징징대니까 3,000만 원 주고 소나타를 뽑아주시더라고요. 신우가 용돈까지 전부 부모에게 받아서 쓰고 있는데 따로 모아놓은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시부모님이 해주신 거지. 우리는 결혼한다고 하는데도 고작 1,000만 원이 전부였는데 첫째랑 막내만 대놓고 편애하시는 시부모님을 보며 솔직히 이 상황에 서운한 마음이 안 드는 게 이상한 거죠.
어차피 남편과 저는 결혼 전부터 모아놓은 돈도 있었고 우리 두 사람 모은 거 합쳐서 은행 대출을 적당히 받으니 신혼집 구하는 데는 별 문제 없었어요. 남편이 워낙 돈 관리를 깔끔하게 하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한 달에 용돈 30만 원씩 쓰면서도 필요한 건 다 쓰고 서로 선물까지 줄 정도로 죽이 잘 맞습니다. 시댁에서 말씀하시길 너희들은 알아서 잘하니까 자기들이 큰 도움 줄 필요 없다면서 앞으로도 알아서 잘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좀 어처구니 없는 소리긴 해도 어차피 재산을 주고 말고는 시부모님 마음이니까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었죠. 특히나 남편이 정말 착하고 순한 성격이라서 시부모가 대놓고 차별해도 서운해하지 않았었는데 얼마 전 참다 못해 폭발하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제 남편이 차별을 많이 받긴 했어도 저희가 시부모를 소홀하게 대접한 적은 없었습니다. 작년 어버이날에도 용돈과 카네이션 꽃다발을 챙겨서 보내드렸고 두 분 생신 때도 저희 기준으로는 30만 원 정도 하는 비싼 선물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종종 한 번씩 용돈도 챙겨드렸는데 제 기억으로는 두세 달마다 한 번씩은 드렸던 것 같네요. 물론 시댁 챙기는 것만큼 저희 친정도 똑같이 챙기긴 했는데 어쨌든 우리 형편에서 너무 적지 않게 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고는 해도 인간관계의 기본은 기브앤테이크 아닌가요? 지금까지 제가 옆에서 봐온 바에 의하면 해드리는 것에 비해 시부모님이 저희를 생각하는 마음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았어요. 저희 친정부모님은 선물이나 용돈을 드리면 너무 고마워하시고 그만큼 저희한테도 더 많이 챙겨주시려고 노력하시는데 그에 반해서 시부모님은 전혀 그런 면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결혼하기 전에는 시부모님 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제가 왔다고 밥상도 새로 차려주시고 저를 많이 예뻐해 주시는 것 같았는데 최근에는 저희 부부가 시댁에 찾아가도 그냥 나가서 맛있는 거 사달라 하시고 용돈이나 달라고 하는 물주 취급만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시댁에서 좀 멀리 떨어져 살기 때문에 관심이 덜 가는 것도 있겠죠. 신우는 아직 시집을 안 가서 시부모와 함께 살고 있고 아주버님 댁도 시댁이랑 걸어서 5분 거리기 때문에 저희 두 사람 뺀 나머지 식구들은 자주 뭉쳐서 친하게 지냅니다. 저희는 남편과 제 출근거리 때문에 멀리 떨어진 다른 동네로 신혼집을 얻었는데 시댁과 거리가 멀어져서 저야 좋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본인을 뺀 나머지 식구들만 똘똘 뭉쳐서 잘 지내고 있으니 약간은 서운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우리 남편이 시댁 삼형제 중에 가장 똑똑하고 멀쩡하게 살고 있다 생각하는데 시부모는 왜 그렇게 편애하고 첫째와 막내만 끼고 도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한테는 말도 없이 나머지 식구들끼리 꽃놀이를 갔었고 여름 휴가 때도 저희한테 휴가비 좀 보태달라고 해서 30만 원 용돈 보내드렸는데 그 돈으로 또 저희만 빼고 나머지 식구들끼리 제주도 여행을 갔다 오더라고요. 그래놓고 선물 하나 사오지 않았습니다. 저라고 솔직히 시댁 식구들이랑 같이 여행 다니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만 대놓고 저런 식으로 따돌리니까 은근히 기분이 좋진 않았습니다. 답답한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당신 어렸을 때 식구들에게 뭔가 잘못한 건 없냐고 물어봤더니 전혀 그런 거 없다면서 남편도 억울해하더라고요. 유독 삼형제 중에 남편만 유난히도 부모가 안 챙겨줬고 초등학교 다닐 때도 학교 준비물 같은 것도 남편은 본인 스스로 준비를 해갔다고 합니다. 남편의 형이나 여동생은 전부 시모가 어릴 때부터 다 챙겨줬었는데 이상하게 둘째라서 그런지 신경을 전혀 안 써주셨대요. 나중에 제가 시어머니한테 약간 농담을 섞어서 왜 저희 남편은 어릴 때부터 책가방 싸는 것도 안 도와주셨냐고 물어보자 둘째는 워낙 애가 알아서 잘하니까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써도 됐다고 대답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 가족인데 너무하다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남편에게 당신 입양되어 온 거 아니냐고 농담을 했던 적도 있어요. 이런 남편과 결혼해서 이 집안 며느리로 살았더니 남편에 대한 찬밥 대우가 저한테까지 이어져서 명절이나 시댁 식구 다 같이 모이는 날에는 형님 놔두고 온갖 심부름을 저한테 다 시키더라고요. 정확하게 현장에서 증거를 잡은 건 아니지만 은근슬쩍 제 앞에 일거리를 쌓아놓으시거나 겨우 일 끝내고 앉아서 쉬려고 하면 설거지하라든지 뒷정리하라면서 제가 놀고 있는 꼴을 못 보셨어요. 제가 먼저 시어머니를 미워한 적도 없고 미움받을 짓을 한 적도 당연히 없었는데 시모와 형님과 같이 명절 준비하고 있다 보면 은근히 저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제가 다니는 직장을 흉보거나 뭔가 무시하는 느낌을 자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정년이 보장된 공기업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고 매달 정해진 월급을 받으며 살고 있는데 자영업을 하는 형님네 부부에 비해 소득이 적을 수도 있는 거죠. 치킨집 차려서 형님네 두뇌회가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건 좋은 일이지만 자꾸 저희 부부가 능력이 모자라서 시댁 용돈도 적게 준다는 식으로 말씀하세요. 심지어 아주버님네 그 치킨집도 본인들 돈으로 차린 게 아니라 시댁에서 차려준 거잖아요? 1억이 훨씬 넘게 보태주셨다고 알고 있는데 형님네가 저희보다 시댁 용돈을 많이 주는 것도 당연한 일 아닐까요? 형님네는 결혼할 때 신혼집도 시댁에서 장만해 주셨고 아주버님이 변변한 직장도 못 다니고 있으니까 가게까지 차려줬는데 저희보다 훨씬 더 잘하셨어야죠. 우리 부부 둘이서 맞벌이 월급쟁이로 일을 해봐야 한 달에 얼마나 벌겠어요? 그 돈으로 적금도 붓고 전세 대출 받은 이자도 내다 보면 한 달 생활비로 얼마 쓰지도 못해요. 남편과 제가 용돈을 아껴서 두세 달에 한 번씩 돈을 모아 양가 부모님 용돈을 얼마씩 드리는 건데 저희한테 미안한 마음도 전혀 없고 고마워하는 기색도 없더라고요. 이러다 보니 처음엔 친정과 시댁 구별 안 하고 전부 잘해드려야겠다 마음먹었었는데 그런 제 마음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부모가 자식을 차별한다는 것은 정말 억울하고 납득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남편은 본인이 차별당하는 것까지는 별말 안 하고 참고 있었지만 결혼한 뒤에 저까지 자기 집에서 무시당하는 걸 알게 된 이후로는 많이 힘들어했었고 심지어는 저보고 앞으로 시댁에 가지 말라며 회사가 바쁘다는 핑계를 대던지 아니면 몸이 아프다는 거짓말을 하던지 본인이 다 커버쳐 줄 테니까 이제 시댁 집구석엔 가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시부모와 척을 지고 살 수 있겠나 싶어서 일단 참아보자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12월에 생일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시모를 제외한 이 집안 여자들 생일이 연말에 싹 다 몰려있더라고요. 신우가 11월 말에 생일이고 제가 12월 초 그리고 형님이 12월 중순이 생일이죠. 일단 가장 먼저 생일을 맞이한 신우에게 무슨 선물을 해줘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신우가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나온 향수와 화장품 세트를 사서 선물을 해줬어요. 인터넷 최저가로 사줄까 하다가 시댁 식구들이 평소에 어디에서 구입한 건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백화점에서 19만 원 주고 포장까지 예쁘게 해서 선물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 정도면 꽤 신경 써서 챙겨줬다고 생각했는데 형님은 신우에게 40만 원이 넘는 명품 브랜드 지갑을 사서 주더라고요. 신우가 저희 두 사람의 선물을 받은 뒤에 나중에 카톡 배경화면에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제가 준 선물을 쏙 빼놓고 형님이 해준 선물만 찍어서 올리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보고 있다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형님에게 받은 비싼 선물만 찍어서 올리는 모습을 보며 너무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일날에는 별일 없이 남편과 둘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고 그 다음 주 형님의 생일이 있을 때는 시댁에서 온 가족 다 모이라고 해서 저희도 같이 갔었어요. 어차피 며칠 차이 안 나니까 너 생일도 첫째네 생일이랑 같이 하면 되겠다.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형님 생일에 맞춰서 제 생일 축하까지 같이 하시더라고요. 뭐 애들도 아니고 그런 건 아무 상관없었지만 평소에 찬밥 취급받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기분이 좋진 않았습니다. 파티라고 할 것까진 없고 온 식구들 같이 저녁을 먹고 케이크에 촛불까지 불고 났더니 시모가 안방에서 쇼핑백을 2개 들고 나와서 저와 형님에게 하나씩 건네주셨어요. 시어머니가 자주 가는 백화점 로고가 박혀있는 쇼핑백이었기 때문에 저희 며느리 둘을 위해 직접 선물을 사주셨구나 해서 약간 감동받았습니다. 내가 괜히 민망하니까 여기서 풀지 말고 집에 가서 조용히 열어봐라. 그렇게 선물까지 다 받아들고 집에 가려고 나오는데 뭔가 조금 이상한 점이 있더라고요. 신발 신고 나가면서 형님 쇼핑백 안에 내용물을 보니 백화점 포장지로 선물 포장까지 되어 있어서 뭔지 전혀 보이질 않았고 제 쇼핑백 안을 슬쩍 봤더니 포장지 없이 선물 세트 박스가 얼핏 보이더라고요. 내용물 크기도 그렇고 두 사람의 선물이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 자리에서 까보자고 할 수도 없어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내용물부터 확인을 해봤는데 지난 추석에 받았는지 설날에 받았는지 천연재료로 만든 양념 선물 세트가 들어있더라고요.
말린 버섯가루, 멸치가루 같은 것들인데 뭔가 박스부터 좀 오래 묵은 느낌이 나고 이리저리 둘러봤더니 유통기한이 보름 정도 지나 있었어요. 정말 그 선물을 확인하자마자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이 날 정도였고 남편도 유통기한을 확인하고는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죠. 혹시나 형님도 같은 선물을 받았으면 유통기한 확인 안 하고 먹을까봐 바로 전화 걸어서 선물 받은 거 유통기한 확인했냐고 물어봤죠. 형님, 아까 어머님한테 받은 선물 유통기한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자 형님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되물으면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네. 나도 방금 집에 와서 포장 뜯어봤는데 버버리 스카프가 들어있던데? 내가 예전에 어머님이랑 백화점 갔을 때 스카프 하나 갖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거 기억하셨다가 사주셨나 봐. 근데 동사는 뭘 받았길래 유통기한이 있어? 먹는 건가 봐. 진짜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얼굴은 물론 목이랑 귀까지 새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쥐구멍이 있으면 기어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형님한테는 50만 원 정도 하는 명품 스카프를 사줬고 저한테는 집에서 굴러다니던 유통기한 지난 선물 세트를 주신 겁니다. 화가 나고 수치스러워서 나중엔 눈물까지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대체 내가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와서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었죠. 남편에게는 미안하지만 결혼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친정엄마 집에 가버리고 싶었어요. 남편에게 엉엉 울면서 내가 당신 집안 사람들한테 이런 대접 받으려고 결혼한 건 아니라고 땅을 치며 하소연을 했죠. 형님이 명품 선물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은 완전 표정이 차갑게 굳어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저한테 미안하다 하더라고요. 저보고 잠깐 집에서 기다리라 해놓고는 제가 받은 선물을 들고 집을 나가버렸죠. 집에서 나간 지 2시간, 3시간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자 저는 너무 불안했습니다. 밤도 늦었고 대체 어딜 간 걸까? 설마 시댁에 가서 한바탕 뒤집어 엎고 있는 걸까? 오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기다리는 남편 전화 대신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야, 내가 설마 너한테 못 먹을 걸 줬겠니? 유통기한 한 달 정도 지난 건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 그게 얼마나 비싼 고급 선물 세트인지 알기나 해.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는커녕 오히려 더 크게 소리 지르고 따지더라고요. 그로부터 또 30분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집에 돌아왔고 저한테 앞으로 시댁 사람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신경 쓰지 말고 살랍니다. 들고 나갔던 유통기한 지난 선물 세트는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전부 시댁에 집어던지고 왔대요. 오늘 이날 이후로 자기도 인연 끊었고 저도 시댁이라 챙기고 연락받을 필요 없답니다. 정말 이래도 되나 싶었는데 남편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저도 남편 말을 들었죠. 시모한테 전화와 문자가 계속 왔지만 전부 받지도 않고 답장도 안 했어요. 며칠 후 주말에 남편이 저를 데리고 백화점을 가더니 사달라고 한 적도 없는 100만 원짜리 명품 지갑을 생일 선물이라며 사주더라고요. 혹시 어머님 일 때문이면 이럴 필요 없다고 너무 비싼 거라 괜찮다고 거절했었는데 자기 때문에 돈 아끼고 너무 저렴한 것만 들고 다니니까 시댁 식구들한테 무시당하는 것 같다면서 이참에 하나 좋은 거 하라고 해서 겨우 지갑 골랐네요. 400만 원, 500만 원 하는 가방도 사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가방 진짜 필요 없어서 거절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일로 우리 부부는 시댁 사람들과 인연 끊고 안 보고 살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보낸 용돈도 아깝고 며칠 전에 신우한테 줬던 생일 선물도 아깝지만 그냥 먹고 떨어지라는 생각으로 잊어버리려고요. 남편이 그날 저녁 밥 먹으면서 하루빨리 돈 열심히 모아서 내년에 전세 계약 끝나는 대로 시댁에서 더 멀리 떨어진 동네로 집 사서 이사 가자고 하네요. 저는 정말 먼저 굽히고 들어갈 생각도 없고 차라리 신혼 때 빠르게 인연 끊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다가오는 설날에는 남편이 먼저 장모님 댁 가서 보내자 하더라고요. 저희 집은 원래 차례 안 지내니까 맛있는 거 해먹고 3일 동안 즐겁게 놀다 올 생각입니다. 어차피 시부모님은 저희 두 사람을 눈엣 가시로 생각하고 계시니 평생 눈에 안 보이면 속이 시원하시지 않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